메타 플랫폼 CEO 마크 저커버그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기부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인은행권의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소 카운티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인치 칼을 소지한 10대를 체포했습니다. 자전거 무리에게 폭행과 조롱을 받던 리커샵 직원이 총을 꺼내들자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아마존 배달 트럭 운전사가 4개월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던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프로미식 축구팀인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가 열린 경기장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페이스북 콘텐츠를 검열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정치 자금 기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정치자금 기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풍자 및 유머 글에 대한 검열을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자체 검열 압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좀 더 완강하게 백악관의 압력에 반대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어떤 행정부의 압력에도 콘텐츠 검열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의 노트북에 대한 뉴욕포스트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보도를 페이스북에서 삭제한 것 역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 10월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 관련 부패 혐의 기사를 보고 사실관계 검토를 위해 관련 기사를 제안했다며 당시 FBI가 바이든 가족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대기업 부리스마와 관련된 러시아의 허위 정보 작전일 수 있다며 메타에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대기업 부리스마 이사회에서는 헌터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뉴스는 러시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뉴욕포스트는 헌터의 노트북을 입수해 그가 아버지에게 우크라이나 사업가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 내용을 보도한 바 있지만 페이스북을 포함한 메타 측은 해당 뉴스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기소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해 기소장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를 수정한 기소장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법무부가 자신의 선거 부정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강요했다는 기소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법무부 당국자와 소통한 것이 대통령 공식 직무의 일부라며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특검팀의 재기소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 대한 면책 결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 일정 심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새 특검 기소장은 2021년 의회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시도하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의 투표가 계산되지 않도록 시도했다는 등의 4가지 혐의를 포함해 기존에 적시했던 혐의 대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날 특검팀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은 36페이지로 기존 45페이지의 분량에서 줄었지만 미국을 속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 공식 절차 방해 및 음모 혐의 등 4가지 혐의는 대체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절대적 면책권을 인정한 법무부의 압박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는데 당초 기소장에서 트럼프 후보가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과 공모해 조지아주 등 대선 표차가 적었던 지역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하도록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모자로 기소됐던 클라크의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대법원이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기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이 비공식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하려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풀이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2021년 연방 이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몬트고머리 카운티 한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몬트고머리 카운티 경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트레버 맥패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몬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소속 경관 저스틴 이 씨에 대해 경찰 업무 방해 및 공격 등 중범죄 2건과 불법 침입을 포함한 경범죄 3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이 씨는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경찰들의 저지선을 무너뜨리도록 폭도들을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씨는 서쪽 테라스 아래에서 터널을 막고 있던 경찰들에게 연막탄을 던지고 돌멩이로 보이는 물체를 3차례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후 다른 폭도들과 함께 플래시라이트를 이용해 터널 내부에 있던 경찰들을 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폭동에 가담한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몬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 지원해 2022년 1월 채용됐습니다. 몬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FBI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이 씨가 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씨가 체포된 이후 몬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이 씨를 무급 정직 처리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2023년 7월 22일 4명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 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남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후 행정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부실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서고 특히 일부 한인은행들의 부실률은 연방 주금융당국이 주시하는 1%대를 넘어서면서 부실 대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인은행권의 부실 대출은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로 대출 고객들의 이자와 페이먼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상황도 좋지 않으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호흡, 한미은행, PCB은행, 오픈뱅크, CBB은행, US 메트로은행 등 6개 한인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한 분기별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개 은행들의 총 부실 규모는 2억 83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한인은행들의 부실률은 연방, 주금융당국이 주시하는 1%대를 넘어섰습니다. 은행들은 분기마다 30일에서 89일 연체, 90일 이상 연체, 무수익 여신 규모 등 3개 항목 합계를 총 대출로 나눠 부실률을 합산합니다. 6개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 합계 2억 831만 달러를 총 대출 규모 267억 1,610만 달러로 나눌 경우 평균 부실률은 0.78%에 달합니다. 부실 대출과는 별도로 한인은행들은 올해 2분기까지 장기간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여신 555만 달러를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 대출 규모는 은행 자산 규모가 큰 뱅크 오브 호흡과 한미은행이 각각 1억 1,428만 달러와 3,309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은행권의 부실 대출은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로 대출 고객들의 이자와 페이먼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상황도 좋지 않으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인은행들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상업용과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악화하면 대출 회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미 전역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인 가운데 나소 카운티 경찰은 어제 스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14인치 칼을 소지한 10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체포 사례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은 어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따라 대형 칼을 소지한 불법 이민자 10대 청소년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5일 밤 나소 카운티 레비타운 인근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며 18세의 오마르 라미레스 카스티요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배회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14인치 길이의 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체포된 10대는 강도 행각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이 위험한 범죄자를 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단속국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카스티요는 2019년 과테말라에서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며 나소 카운티는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는 4급 불법 무기 소지 및 2급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일 뉴욕주 나소 카운티 의회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이 14일 승인하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한 리커샵 앞에서 20여 명의 자전거 이용객 무리가 한 명의 리커샵 직원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내 리커샵 직원이 총기를 꺼내들자 자전거 이용객 무리는 혼비백산 도주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총격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리커샵 앞에서 수십 명의 자전거 이용객 무리가 리커샵 직원을 폭행하고 조롱하다가 직원이 총기를 꺼내들자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에는 리커샵 직원을 상대로 자전거 이용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조롱하는 듯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내 흑인 남성 한 명이 직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모자가 날아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 이용객은 직원 뒤로 몰래 다가가 직원의 목을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다른 자전거 무리도 괴롭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커샵 직원은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한 무리를 향해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조롱하던 자전거 무리는 혼비백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샷 스파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샷 스파터는 총기를 발견할 시 긴급 대응팀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사 당국은 총성이 울렸으며 총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애마존 배달 트럭 운전자가 4개월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던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애마존 차량이나 우버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이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참단했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마이애미 외곽 지역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아기 엄마는 4개월 아기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공개된 집 앞 감시 영상에는 아마존 트럭이 여성을 치었으며 여성은 차 앞에서 밀려갔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멈추고 쓰러진 유모차를 다시 세워 길에 떨어진 아기를 좌석에 앉혔지만 이후 도주했습니다. 가족의 변호사인 저드 로제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로 밝혀진 운전자가 아기를 교차로 한가운데 홀로 두고 아기 엄마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방치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식통에 따르면 45세의 파라오 발레스는 2019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비자는 2021년에 만료됐습니다. 그녀는 2021년 임시보호지위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로젠 변호사는 대낮에 차에 치여 여성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자가 24시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와 운전을 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어디에 있냐며 한탄했습니다. 로젠 변호사는 뉴욕포스트에 이번 사고는 아마존과 우버와 같은 배달 및 차량 공유 거대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이 고용하는 운전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들은 배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과 기준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제는 아마존, 우버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한 사건에 대해 수십 건의 전화를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사고 운전자는 정지 신호 위반, 부주의 운전 사고 등 여러 차례 운전 위반 기록이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아마존에 대한 앞으로의 소송에서 100% 언급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서브사이드 콘도 붕괴 피해자를 대신해 12억 달러 소송에서 수석 변호사를 맡았던 로제는 포스트에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 맞서 싸우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프로 미식 축구팀인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가 열린 경기장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론코스 팬으로 보이는 한 백인 남성이 2명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 미식 축구팀 덴버 브론코스의 프리시즌 경기 도중 팬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사건은 지난 일요일 열린 덴버 브론코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브론코스가 38대 12로 이긴 프리시즌 경기 도중 발생했습니다. 팬들 사이의 주먹 다짐은 경기가 열렸던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임파워 필드 앳 마일하이 경기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브론코스 로고가 있는 남색 티셔츠를 입은 한 백인 남성이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고 걸어 나오는 다른 남성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맥주를 들고 걸어 나오던 남색 셔츠의 남성이 싸울 듯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은 남성이 주먹으로 백인 남성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일행이 난투에 끼어들어 백인 남성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얼굴을 가격했던 남성이 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는 남성의 머리를 추가로 가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난투극은 경기장 내 안전요원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피해 난투극 내내 맥주캔을 들고 있으며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맥주를 흘리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맥주캔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진정한 맥주 애호가로 보인다며 한 방울의 낭비도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경기장 안전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2명의 가해자는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기소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내 복장 규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각 학교의 교장이 자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복장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하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서면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장애와 관련해 착용하는 복장은 허용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헤어 장신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 인한 옷차림 또는 액세서리 착용 금지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성, 출신 국가, 정체성,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저격하거나 차별하는 복장을 입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뉴욕시 일반 버스 46.9%, 맨하탄을 동서로 횡단하는 셀렉트 버스 서비스의 경우 56.6%의 요금 회피 건을 기록한 가운데 MTA가 지난해 도입한 요금 회피 단속원을 늘립니다. MTA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3억 1,200만 달러의 요금 회피 손해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단속원은 앞으로 최대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뉴욕시경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속원이 회피자에게 하차를 요구하거나 50에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루클린 바지선에 화재가 발생해 퀸즈 지역이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마치 큰 불덩이처럼 보였고 무거운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바지선에서 많은 양의 재활용 금속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굴삭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는 등 2시간 만에 불길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지선이 타면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써니사이드의 인구 밀집 지역이 연기에 휩싸였고 브루클린에서도 연기가 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푸드 슈퍼마켓 체인점이 만연한 소매 절도를 막기 위해 오후 6시 이후 일부 매장에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자이언트 푸드 체인의 새로운 정책은 워싱턴 DC의 7개 매장, 볼티모어 2개 매장,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3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일부 매장에서 큰 가방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허용하는 매장에서는 고객이 들어가기 전에 가방에 태그를 달고 나가기 전에 수색을 받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의 소매업체는 2022년에 도난으로 인해 1억 2천만 달러의 수익 손실이 있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계좌 개설 은행의 네트워크 ATM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의 ATM 이용 시 회당 평균 수수료는 4달러 77센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계좌 개설 은행 평균 수수료 1달러 58센트와 다른 네트워크 ATM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3달러 19센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평균 3달러 19센트인 아웃 오브 네트워크 수수료는 10년 전과 20년 전에 비해 각각 15%와 133% 뛰었습니다. 반면 주거래은행 수수료는 10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도시별로는 애틀랜타 수수료가 평균 5달러 33센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샌디에고와 애리조나, 피닉스, 미시간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순으로 높았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